서울과 대전, 광주, 대구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열사병 환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한여름 무더위가 시작됐으니까 더운 것이 당연하겠지만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이번 폭염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이 같은 무더위가 이어질지 방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듣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백화점 스프링쿨러가 불이 난 것으로 오인해서 작동을 하고요. 콘크리트 도로가 솟아오르는 등 폭염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예년과 비교하면 이번 더위 어떻습니까? 상당히 이례적인 무더위라고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 최고 기온, 최저 기온을 평년의 서울 기온과 비교해 본다면 한 3도에서 6도 이상 높은 기온이거든요. 네. 대개 이제 폭염이 발생하는 때가 장마가 끝나는 7월 하순 중반인데 올해 같은 경우 열흘 이상 빨리 지금 폭염이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나라 기상관측상 가장 무더웠던 1994년,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가장 무더웠던 2016년, 그리고 올해의 그 3년 동안에 7월 9일부터 16일까지 최고 기온을 분석을 해보니까 네. 1994년이 32.1도, 2016년이 36도, 올해가 29.8도. 그러니까 가장 무더웠던 1994년보다는 덜 덥지만 평년에 비교하면 3도에서 한 5도 이상 높은 상당한 무더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도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졌어요. 폭염경보 전 단계는 폭염주의보인데 어떤 기준에 따라서 주의보와 경보가 발령되는지요? 일단 일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가 발령이 되고요. 일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으로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그때 폭염경보가 발령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도 다 폭염경보가 발령됐으니까 이제 내일까지 해서 35도 이상의 고온이 예상된다는 것이죠. 자, 앞에서도 이번 폭염의 주요 원인이 티베트에서 넘어온 뜨거운 바람과 열돔 현상이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여름에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가요? 아니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무더위처럼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봐야 할까요? 좀 이례적으로 봐야죠. 항상 이런 열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다만 최근 몇 년 동안에 가끔 나타났는데 일단 이게 이제 티베트에서 강하게 발달한 뜨거운 열고기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거기서 상층이 굉장히 뜨거워 열풍이라고 부르죠. 이게 이제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 상공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 지상에서는 아주 고온다습한 남서기류를 타고 고온다습한 기류가 들어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층 하층으로 굉장히 뜨거운 공기가 우리나라 쪽에 들어오면서 이런 상하층의 뜨거운 공기가 만나면서 열기가 우리나라 쪽을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축적돼요, 이 안에서. 네. 그래서 마치 이제 가마솥처럼 점점 더워지는 현상, 이건 이제 우리의 열돔 현상이다. 힙돔이라고도 부르죠. 이런 현상인데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면은 이 안에 열이 축적이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기온은 계속 상승을 합니다. 아하. 따라서 이번 주말 다음 주 초 오히려 기온은 계속 올라갈 겁니다. 오늘보다. 더 힘들어지겠군요. 자, 보통 8월 15일 광복절이 지나야 한여름 무더위가 한풀 꺾이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데요. 이런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한 달가량은 더 더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센터장님께서는 네, 이번 더위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현재 우리나라 부근의 상층까지 아주 강력한 북태평양 고기압, 분리고기압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경우는 최소한 보름 정도는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7월 말까지는 최소한 아주 엄청난 폭염이 계속될 것이고 문제는 이제 태풍의 어떤 돌발 변수가 없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8월 상순, 8월 중순이 통계적으로 우리나라 가장 더울 때거든요. 그러니까 8월 중순까지는 최소한 한 달 이상 앞으로 이런 폭염과 무더위 또 열대야가 이어지지 않겠느냐. KU에 대해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태풍 말씀을 해주셨는데 차라리 강풍이나 집중호우로 피해만 내지 않는다면 작은 규모의 태풍이라도 하나쯤 오면 어떨까 이런 생각까지 갖게 됩니다. 현재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요? 현재 일단 모델에서 태풍이 발생을 하는데 다음 주 초 정도에 올라오는 태풍 우리나라로 들어오지 못하고 중국으로 들어갈 거로 보여요. 네. 그런데 그 다음 그러니까 7월 말 정도에 다른 태풍 하나가 우리나라로 올 가능성은 있어요. 네. 그러나 아직은 예측하기 어렵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1994년에 가장 더웠던 살인적인 폭염이 있었던 해인데 이 해도 7월 말에서 8월 초에 태풍 두 개가 올라오면서 더위를 좀 잠시 식혀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좀 사례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폭염이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일본에서는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으로 최근 이틀 동안 8명이 숨졌다고 해요. 지구촌 곳곳이 네,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데 결국 환경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다 연관이 있죠.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는 굉장히 긴밀한 서로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 지난주에 그 관서지방이 대홍수로 200명 이상이 숨졌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끝나자마자 바로 폭염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온열 질환자가 며칠 사이에 3,000명 이상, 또 사망자가 8명이 발생을 했고요. 지금 미국 서부 지역, 캐나다, 케벡 같은 데 70명이 온열 질환으로 죽었거든요. 북아프리카도 51도까지 치솟고 중동 지역, 지금 거의 전 세계가 이제 폭염으로 엄청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원인이 결국 이제 지구온난화인데 지구온난화 부분에서 사실은 이 환경 파괴가 항상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방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